업그레이드 Your Life,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이곳 코칭룸의 저는 코치 서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얘기를 하면 찝찝함이 남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좀 답답하고 약간 뭔가 꽁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말하자니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대놓고 비호의적으로 맞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호의적도 아니고 약간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것들을 딱 지적하고 말하기에는 오히려 내가 꼰대 같고 내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끙 하고 참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오늘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코칭룸에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뼈있는 농담을 자주 하고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고 은근히 좀 안티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동 공격형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니고 은근히 공격하는 수동 공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실은 이 수동 공격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격 장애들에서 예를 들어 뭐 반인격성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이러한 것처럼 하나의 성격 장애로 이것도 분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정신의학자들은 이거를 좀 성격 장애로 놓기에는 얘는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 영역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은 성격 장애로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비병리적인 어떤 행동, 성격 유형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많아요. 네, 이런 수동 공격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들의 특징 6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화났어 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은 화나거나 좀 불쾌하거나 분노했다는 거를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을 본인이 이렇게 갖고 있고 또 표출한다는 거에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요. 화났어? 라고 물으면 아니 전혀.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요, 말 말고요, 어떤 표정이나 행동으로 뭔가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많이들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확 찡그린다든지, 그리고 침묵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는데 대놓고 짜증나!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농담이야. 그냥 한 말이야. 뭐 신경 쓰지 마. 아니 괜찮아 라고 하고 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들. 네. 저도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화가 나거나 막 이렇게 할 때 대놓고 이제 화난 거는 좀 너무 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근데 또 은근히 또 표시는 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화났어? 물어보면 아니, 화 안 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 많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좀 다투거나 할 때 이런 것까지 내가 말해야 되나 약간 싶다 싶은 그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화났어라고 물으면 아니, 그리고 말을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리고 있는 거, 무표정으로 있는 거, 남들이 다 웃을 때 나는 웃지 않는 거. 이러한 것들이 수동 공격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인을, 내가 타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타인이 결국엔 나한테 폭발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건 진짜 되게 고난도수의 길 같은데요. 내가 너한테 서운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을 막 터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게끔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화났어? 아니, 이런 부인하죠. 그 다음에 뭔가 말 시키면 말 안 하죠. 그리고 침묵하죠. 뭔가 찡그리고 있죠. 그리고 뼈 있는 농담 막 때리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타인이 슬슬 열이 받겠죠. 화 안 났다고 하는데 화난 거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넌 왜 솔직하게 차라리 말을 해? 왜 그렇게 뚱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결국 타인이 답답하다 못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너 혼자 그래? 뭐 약간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환장할 노릇이죠. 차라리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꿍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하게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싫으면 오히려 상대가 답답해서 이제 그거를 또 왜 열폭하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버리니까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앞에서는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회사 상황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팀장이 팀원한테, 야, 언제까지, 뭐, 이 보고서 마무리해서, 이때까지 해서 발표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할 수 있지? 그랬더니, 네, 문제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앞에선 얘기해요. 그런데, 어, 은근히 팀장을 약간 물먹이려고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약속은 하고. 왜? 그러면 팀장이 난처해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서는 팀장이 나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팀장 입장에서는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놓고는 비협조적이진 않지만 되게 돌려서 은밀하게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 젓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배가 앞으로 가려면 노를 같은 방향으로 같이 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거죠.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사람들이 수동 공격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섯 번째는요. 끊임없이 변명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반박하고 지적하기 좀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각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지각이 잦니? 지각 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너무 편찮으셔서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저뿐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직장 내에서 그렇게 이제 지각 사유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뿌리치고 왔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반박하기가 좀 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것도 수동 공격형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이 보이는 다섯 번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은근히 돌려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제3자가 말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그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다들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던데요.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약간 초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의견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의견을 교묘하게 뒤로 숨기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수동 공격형의 6가지 특징들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시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동 공격형 그 주변에 당했던 경험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런 수동 공격형이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제 코칭룸 채널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화를 못 낼 때 저도 수동 공격형이 분명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 너무 힘들어요. 다루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이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은근히 펀치를 계속해서 야금야금 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이들의 방어를 잘 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 이들한테는요, 이들의 어떤 태도나 말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들, 생각에 대해서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한테는 이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건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야 너는 왜 항상 표현을 그딴 식으로 하냐? 차라리 대놓고 말을 해. 대놓고 솔직하게 말을 해. 비겁하게 숨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숨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더 집요하고 더 은밀한 그 복수를 나름대로 복수의 칼을 이렇게 막 갈고 있겠죠. 그래서 절대 잔소리나 야단이나 화를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인내심이 사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반응에 그렇다고 해서 그 순응하거나 이렇게 휘말려들면 또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은밀히 계속해서 그 자기가 불편한 감정을 나 불편해. 그래서 일이 이제 잘못되게끔 하고 뭔가 은밀한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자꾸 말려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용인하게 되면 자기의 행동이 점점 더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골탕 먹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불편한 거를 은밀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마감 라인을 약속하고 늦게 제출하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어떤 처벌이라던가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게 하되 아까 말한 잔소리나 야단이나 화 같은 거를 내면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참 힘들 것 같아요. 답답하고요. 또, 네. 솔직하게 사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신뢰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그 거리감이 이제 더 생기기 쉬운 스타일의 유형들이잖아요. 수동 공격형. 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수동 공격형들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다. 그리고 뭔가 이거는 공격성이 감춰진 행동이다 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좀 스트레스 상황 같은 데서 한다면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내 화를 표현하고 내가 안전하게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코칭룸 이야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치 서준이었습니다.